코치님 여기 어디 오신 거죠? 비뇨기과 왔어요. 어디 문제라도 아니, 문제는 아니고 과연 나는 괜찮은가? 나는 나는 괜찮은가 하고. 자전거 몇 년 타신 거죠? 뭐 선수 20년 탔고 이제 동호인 5년, 25년 차니까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아. 24, 5년? 그래서 내 전립선은 안전한가? 그러니까 나 되게 걱정이야. 잘 나왔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자전거 안 탈 거 아니야. 사이클리스트들 대표해서 오늘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기대합니다. 아, 예. 화이팅! 화이팅!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상에서 생긴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라도 40대고 대부분의 경우는 50대 이상에서 본인 나이만큼의 확률로 생기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전립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안장도 뭐 전립선 안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전립선이 여기 있어요. 고환과 항문 사이가 제일 가까워요. 자전거 타면 딱 눌리는 부위죠. 그리고 방광 바로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뭐 주 기능은 정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는 다 고환에서 만들어지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다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 커지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변 배출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커지면서 얘가 방광을 밀어 올려가지고 방광이 자극을 받아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가 힘들거나 소변장이 밤에 깨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증상이 딱히 없으시다면은 대개는 큰 문제 없다고 봐도 되는데, 검사를 해보려면은 검사는 보통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변 검사. 소변으로 전립선을 뭐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소변 나오는 길에 있다 보니까 뭐 소변에 혈류가 피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대충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 검사. 혈액 검사로는 전립선에서만 나오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암 검사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고 해서 무슨 병이 있다고 꼭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는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병원, 큰 병원들에서는 한 이 수치가 3 정도를 넘어가면은, 정상에서는 보통 0. 얼마에서 1. 얼마 사이가 나와요. 근데 3을 넘어가면은 전립선을 조금 뜯어내 봤을 때 암이 나올 확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봐서 높으면은 뭐 젊은 사람에서 많이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암인 경우는 별로 없고 뭐 염증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한 번 더 좀 더 지켜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체크를 해보는 정도고, 세 번째로는 초음파. 아마 지금은 다른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초음파 검사 정도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초음파는 전립선의 크기랑 모양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혹시나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지는 않은지, 아마 그럴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제가 자전거 24, 5년 탔거든요. 네. 근데 자전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요새는 하도 안장이 잘 돼 있잖아요. 네. 전립선 안장 쓰시죠? 자전거 타시나요 혹시? 저 그냥 출퇴근용으로만 타요 저는. 근데 요새는 보통 다 안장 가운데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압박이 심하지는 않은데, 이게 압박될 때 사실 전립선보다는 바로 밑에 있는 요도, 여기 구부 요도라고 하는데 요도가 확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눌려요.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불편한 느낌들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대증에 걸리게 되면 안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비대증이 있으면은, 비대증은 사실 전립선이 크기만 해도 특별히 뭐 문제가 생길 건 없는데, 그거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면은 이제 그 증상을 조절하는 게 주 치료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소변 나가는 길 중간에 있다 보니까 나가는 길을 압박해서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뭐 심하지 않은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변을 보러 갔을 때 처음 소변 시작하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줄기가 옛날보다 가늘어졌다든지, 다 보고 나서도 완전히 배출이 안 돼가지고 남아서 한참 동안 이제 서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배출에 관계되는 증상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걸로는 커지면서 방광이 자극돼서 생기는 방광 자극 증상, 소변이 자주 마렵고 한 번에 소변이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보러 가서 조금씩 자주 보는 거죠. 그리고 밤에 깨고 소변을 많이 참기 힘들고, 뭐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적은 좀 많고. 그러니까 갈라지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립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 요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도가 하도 눌리고 압박을 많이 받으면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은 소변 검사랑 네. 피 검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소변 검사랑 초음파 검사 정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바로 준비하고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넣어야 되나요? 젊은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좀 전에 찍은 전립선인데 네. 길이를 쟀는데 네. 크기는 이제 연령대 평균이에요. 지금 20cc 정도 되거든요. 네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커집니다. 네. 전립선은 기본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영향으로 커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평생 나와요. 그래서 계속 평생 커져서 보통 50대 이상에서는 본인 나이만큼의 확률로 비대증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 계속 비대증이 있을 확률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크기도 20cm 정도로 정상이고요. 다행이다. 뭐 모양도 뭐 특별히 문제 있지는 않고 이렇게 모양이 방광 안으로 좀 많이 자라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방광이 예민한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여기는 정낭, 정액이 저장된 정낭이에요. 네. 특별히 이상 조염도 없고요. 이런 데도 모양도 다 동그랗게 잘 생겼어요. 특별히 문제 있는 거 없고 옆에서 봤을 때도 특별히 어디로 뭐 더 커져 있거나 그런 데 보이는 거 없고요. 전립선에 피가 잘 통하는지 보는 검사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저 정상인가요?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전립선은 비대증이 있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좀 커져 있다고 해도요. 증상이 없으시면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소변 보는데 뭔가 불편한 게 없다면은 대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심하지 않다면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증상은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걱정하실 나이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뭐 저작권은 계속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전립선은 큰 문제 없을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건강에 훨씬 좋아요. 왜냐면 자전거도 물론 거의 전신 운동이지만 골반 근육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전립선이 이 골반 근육이 얹혀 있으니까 네. 이 골반 근육들을 많이 쓰는 골반이 강화되는 운동들은 이쪽에 혈류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처음 알았네. 압박이 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압박이 네.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보다는 오히려 이 요도 쪽이 더 눌리기 때문에 압박은 안 되는 게 물론 좋죠. 그래서 전립선 안장은 물론 도움이 될 텐데 저는 또 자전거는 전문가 아니라서 예, 예. 그 안장이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 알지는 이해했습니다. 못해요. 근데 사실적으로 자전거 탈 때 전립선이 눌릴 일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몸의 그렇죠. 중심에 따라서 좀 눌리는 그렇죠. 게 방향이 다른데. 오히려 앞으로 좀 기울이시면 별로 안 네. 눌릴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눌리는 부위가 이 항문과 고환 사이에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아무래도 요도 쪽이 눌려요. 그래서 그쪽은 이게 너무 심하게 압박이 되면 혈뇨가 나온다든지 수번 볼 때 조금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는 전립선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그냥 사려다가 뭐 되는 줄 알았는데 순정을 잃었어 처음. 이상하게 뭔가 항문 쪽으로 푹 들어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아팠어 진짜. 아, 그래서 아까 한 게 그 들렸어 소리가? 진짜 어이가 없어. 초음파에서 그 뭐야 성형외과 같은 데 그쵸. 보면 그냥 바르고 이렇게 막 문대고 막 검사하는 건 용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돌아누고 생각했더니 뭔가 훅 들어가고 아 너무 아팠어. 첫 경험이야. 아 근데 다행이다. 아무렇지도 않다. 오늘 그래서 정상 네, 소변을 정상. 받았는데 나 사실 되게 걱정했거든. 이상이 있을까? 이게 또 오히려-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또 부담 느낄 수도 있잖아. 다행히. 오히려 괜찮다. 네. 운동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냥 골반을 움직이는 운동이 좋대. 처음 알았어. 25년 자전거를 탄 네. 박선호의 전립선 건강은 만사오케이. 마사오케이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각오하고 오셔야 돼, 사람들. 이럴 수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 바지를 벗어서 벽보고 있으래요. 그래서 아 이제 뭐 초음파를 보안에다가 대고 하나보다 하니 뭔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막 전립선암이나 뭐 고환암 걸린 선수들 있긴 있다고 좀. 암수이 보안암 걸려가지고 그쵸. 자세가 이상해가지고 좀 많이 밀리는 거지. 자세만 이쁘면은 사실상 밀릴 일이 많아요. 난 그렇게